안녕하세요. 물을 받고 있네요. 현장 화장실에 아직 물이 안 나와서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통해 물을 받아 사용해요. 이번 영상은 천장 도배하는 모습을 찍어봤어요. 천장 도배는 하루 종일 허리랑 목을 뒤로 젖히고 작업을 해 벽정배보다 몸이 조금 더 고단한 것 같아요. 이번 현장에서 천장 도배를 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구조가 같더라도 몰딩의 위치나 가구의 높이나 가구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1, 2cm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벽지에서는 엄청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세대마다 치수를 재지 않고 대표 타입별로 치수를 측정 후 전체 세대에 적용해서 벽지를 뽑는데, 그러다 보니 그 작은 1, 2cm 차이로 벽지가 빠져 다시 떼었다 붙이거나 벽지를 더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하기도 해요. 지금이 그런 경우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공기를 빼주면서 벽지를 열심히 밀착 중입니다. 공기청정기 자리를 잘라주네요. 벽지 풀주름도 펴주고 공기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부엌 등 자리도 뚫어줍니다. 천장에 등자리를 가장 먼저 뚫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비 후 바로 뚫어주지 않으면 놓치기도 해서 가장 먼저 뚫어줘요. 이제 몰딩에 칼바지를 대고 칼질을 하네요. 이번 현장은 마이너스 몰딩이었는데 저는 마이너스 몰딩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몰딩 틈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몇 미리 칼바지로 잘라야 할지 어렵기도 하고, 벽체와 몰딩 사이의 틈이 일정하지 않고 좁았다 넓었다 해서 마이너스 몰딩에 벽지가 튀어나오면 다시 또 잘라야 하고, 벽지가 몰딩에서 빠지기도 해서 번거롭고 어려워요. 익숙해지면 마이너스 몰딩 따윈 하는 날이 오겠죠. 지금 벽지를 붙이는 곳은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냉장고장에서 상부장 쪽으로 벽지를 잘라 좁은 폭을 넘겨야 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구랑 천장 사이가 붙어있지 않고 틈이 있어서 벽지를 다 넣어야 했는데 틈이 너무 깊어서 손도 잘 안 들어가고 칼도 잘 안 들어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몰딩,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서 있는 우마를 한참 동안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좁은 폭을 넘기려면 모서리 부분을 따야 하는데 벽지가 너무 길면 작업하는데 불편하니 우선 필요 없는 부분을 막칼질해서 잘라요. 막칼질 후 몰딩 쪽으로 벽지를 밀어 넣어주고 정리를 하네요. 좁은 폭을 넘기기 위해 코를 따줍니다. 반장님이 계속 움직이시 동안 저는 계속 한자리에서 초집중 중입니다. 그리고 가구 위가 깊어서 일반 칼바지는 사용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칼바지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이번 현장에서의 효자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자템은 바로 삼각 칼바지입니다. 삼각형이어서 깊은 모서리 부분을 칼질할 때 특히 좋았어요. 3mm, 8mm 정도로 만들어 천장 도배하는 동안 아주 잘 사용했어요. 드디어 저 부분을 끝냈네요. 내려왔으니 걸레를 빨고 벽지를 챙깁니다. 벽지를 챙겨 들고 다시 우마 위로. 저는 이번에도 반경거리가 저 높은 우마 위에요. 벽지를 펴고 저는 벽지 머리를 잡아요. 시작 부분을 머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싱크대 상부장 쪽이 깊어 우마 위에서는 잘 안 보여서 싱크대 하부장 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했어요. 영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저 자리에 벽지를 상부장 위쪽으로 요리조리 접어놓고 자르고 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이번 현장은 오피스텔이어서 일반 실크 벽지가 아닌 방염 실크 벽지를 시공했는데, 방염 벽지는 처음인데 일반 실크 벽지랑의 제가 느낀 차이점은 많이 얇다 였던 것 같아요. 지금 천장 도배 영상이긴 한데 천장지도 얇았지만 벽벽지가 정말 얇아서 조금만 힘 조절을 못해도 배접이 일어나서 정말 조심히 달았어요.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을 밟고 올라가면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저곳 작업할 때는 머리를 45도로 꺾고 작업을 했어요. 자리 이동은 없지만 손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답니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장애물을 만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쉬워지겠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뚝딱뚝딱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손동작을 보니 이제 저는 칼질을 하려나 보네요. 칼날을 한번 부러뜨려주고 집중 중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저기 오래 머물렀던 이유예요. 모서리가 정말 특히나 깊었어요. 드디어 내려왔네요. 커튼박스 붙이기 전 합판 틈새에 네바리를 붙여줍니다. 지금 도배하는 집은 커튼박스가 기역 모양이에요. 우마에서 내려왔으니 걸레를 빨아주고 다음 커튼박스를 붙일 준비를 합니다. 우마를 정비해야 하는 곳으로 옮겨요. 저기가 호이스트 내리는 곳이라 내린막을 피해서 우마를 둬야 했는데 쓰레기 박스들이 많아서 치우면서 우마를 옮겼어요. 그냥 우마를 둘 수도 있지만 우마가 흔들거리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열심히 치웁니다. 쓰레기도 치우고 우마도 만졌으니 다시 손을 씻어주네요. 그리고 커튼박스 머리를 붙일 벽지를 준비합니다. 커튼박스 머리는 따로 뽑지 않고 잘라낸 벽지에서 맞췄어요.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창문 쪽 커튼박스 머리로 쓰기 위해 주고 또 하나는 제 쪽에 쓰기 위해 준비합니다. 미리 커튼박스 붙일 때 편하려고 한쪽 면은 곧게 잘라줬어요. 준비하는 동안 호이스트가 내려가네요. 호이스트 안이 생각난 건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이 현장 오기 전에 타보고 싶다 했었는데 바로 타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무섭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했는데 문이 너무 무겁고 소음이 심해서 앞으로 가는 현장은 엘리베이터가 꼭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커튼박스 각을 잡는 중이에요. 각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벽지가 서로 담기며 각이 무너져서 모서리 부분이 붕 뜰 수 있어 칼바지로 열심히 눌러주고 있어요. 그리고 커튼박스 합판도 방염 합판인데 방염 작업이 되면 밀착력이 떨어져서 벽지를 붙여주기 전에 바인더를 미리 칠해두었어요. 지금은 몰딩과 합판 사이에 칼을 꽂아 벽지를 잘라주는데 벽지를 제대로 밀착하지 않고 하면 벽지가 걸려 찢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번 현장에서 커튼박스 붙일 때 주의해야겠다고 느낀 것 중 하나가 커튼박스 머리가 오는 부분에 모서리 뿔을 확실히 제거해줘야 한다예요. 뿔을 제대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벽 정비할 때 불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벽에 풀이나 실리콘 묻은 걸 잘 닦아준다예요. 잘 닦아주지 않으면 벽 정비할 때 표면 이물질로 나타나는데 마르면 긁어내야 해서 안 말랐을 때 잘 닦아주면 나중이 편해요. 이제 머리를 붙여주네요. 머리를 붙이는 거 아직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현장에서 나름 스킬이 늘었어요. 원래는 커튼박스에 벽지를 붙였다가 떼어내서 실리콘 자국에 맞춰 잘라줬는데 이제는 떼지 않고 몰딩선에 맞춰 칼을 집어넣어 잘라요. 현장 도배할 때는 몸이 고단하고